여러분은 어댑티브 크로스핏 게임즈를 아시나요? 전 세계의 선수들이 모여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무대, 그리고 그 무대에 대한민국을 대표해 출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프레임, 보이는 모습 너머 이야기, 새로운 시선으로 담아내는 스포츠 전문 촬영 채널 디디비디오입니다. 오늘은 2026 어댑티브 크로스핏 게임즈 진출을 확정한 엔스윈드 소속 김성훈 선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댑티브 크로스핏이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세계 무대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선수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김성훈 선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지금 일본 도쿄에서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 엔스윈드 소속, 그리고 일본 도쿄에 있는 크로스핏 블랙쉽 소속 크로스핏 어댑티브 선수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성훈님, 일본에서 거주 중이신가요? 네, 현재는 일본에서 거주 중이고 2년 전 정도부터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어젯밤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에 들어오셨어요? 일본에는 그러면 원래는 코치를 하려고 지금 일본으로 넘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아예 거주 이민 목적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거기 있는 박스에서 운동을 시작하고 하다가 이제 좋은 계기가 되어서 코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요새 운동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운동은 언제나 항상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봤을 때보다 몸이 더 두꺼워지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작년에 게임즈 갔다 와 보니까 확실히 몸도 많이 커질 거야 됐고 출력도 많이 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강제로 열심히 찌우고 있습니다. 많이 드시나요 그러면? 네, 먹는 것도 많이 늘렸고 대신에 조금 더 이제 옛날에는 그냥 이것저것 막 먹다보다는 이제 요즘에는 조금 더 클린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단 하시면서. 네. 작년에 이어서 일단 올해도 게임즈 진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우님. 박수 한번 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마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어댑티브 크로스핏 게임즈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성우님께서 직접 어떤 대회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단순하게 보면은 일반 크로스핏 게임즈는 이제 일반 분들, 이제 뭐 엘리트 선수라든지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고, 어댑티브 크로스핏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몸에 장애가 있거나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디비전이 분류가 되어 있는 이제 종목이에요. 게임즈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도 한번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이제 크로스핏 오픈, 쿼터 파이널, 세미 파이널 이제 게임즈처럼 이제 어댑티브 같은 경우도 이제 오픈 똑같이 있고, 단지 이제 선수층이 좀 얇다 보니까 쿼터 파이널은 없고 바로 세미 파이널이 있고, 그쪽에서 또 이제 잘하는 선수들, 탑 선수들만 해가지고 똑같이 게임즈 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제 디비전 같은 경우는 제 장애 같은 경우가 이제 다 다르다 보니까 현재 16개 부문으로 나눠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정확히 좀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손 상체 중에서도 이제 어깨 아래 부분인 경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컨택 오브 투라 그래가지고 바벨이나 철봉을 두 손으로 달 수 있느냐 아니면 한 손으로 달 수 있느냐로 또 디비전이 세분화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두 손으로 이제 컨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지금 디비전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연도 같은 경우 똑같이 이벤트 3개를 3주 동안 진행을 했었고, 동작도 거의 비슷한데 이제 디비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풀업이 아예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다른 대체 동작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조금씩 동작이나 무게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상위 20명만 세미파이널에 진출을 했었고, 그 상위 20명이 5월 달에 세미파이널을 거쳐가지고 상위 10명 탑 10 선수들만 올해 이제 게임즈 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오픈에서는 19위 성적으로 일단은 세미파이널 진출을 했었고, 세미파이널 5월에 있던 세미파이널에서는 현재 8위로 마감을 해서 이번에 게임즈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등수가 조금 올랐나요? 오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등수가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조금 충격이었었고, 이제 세미파이널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9위로 마감을 했었고 올해는 8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작년과는 근데 다르게 지금 현재는 몸도 키우고 계시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오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변명 아닌 변명 같긴 한데 와드가 너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본인과. 약간 확실히 유산소성이 좀 약한 약점 중에 하나인데, 확실히 이번 오픈 뭐 잘 아시겠지만은 거의 월볼 많았었고, 이러다 보니 거의 이제 동일한 동작을 길게 뽑는 그런 와드였다 보니까 확실히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약점에 대해서 운동을 더 하고 계신가요? 네, 그 오픈 이후로도 월볼 같은 경우도 최대한 20파운드 아니고 30파운드로 연습하려고 노력했었고,
뭐 기존에 좀 약했던 부분들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월볼 30파운드. 저도 못하는데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우님께서 걸어온 이야기도 제가 궁금한데요. 현재와 같은 신체 조건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특별하게 막 생활하거나 이럴 때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었고, 덕분에 운동할 때도 뭐 어려움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불편함은 딱히 없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너무 궁금했던 건데 솔직하게 딱 지금 작년과 올해 게임즈 진출이 확정된 순간 가장 먼저 떠올랐던 얼굴이 있다면? 와이프였던 것 같아요. 아, 예, 항상 사랑꾼, 이제 사랑꾼. 아닙니다. 뭐 운동할 수 있게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이제 당연히 이제 지금 나이가 적지는 않다 보니까 운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오케이 해주고 응원해주는 경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항상 응원해주고 이제 지원해주고 하다 보니까 항상 생각난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얼굴 말고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도. 올해도 잘 해냈다? 근데 진짜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첫 해다 보니까 약간 얼떨떨했던 것 같고, 올해는 근데 작년에 한번 가보니까 올해는 작년에 갔던 게 운이 아니었다라는 걸 좀 저 스스로도 조금 증명을 하고 싶었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오픈 때 성적이 안 나왔던 게 스스로한테 조금 많이 힘들게 다가왔어가지고 더 그만큼 세미 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오픈 등수를 보고 약간 내심 조금 기대는 했었나요? 이번에도 게임즈는 갈 수 있겠다. 아니요, 오히려 오픈 등수 보고 올해 좀 많이 힘들겠구나 많이 느꼈어요. 오히려 다 사람들이 너무 잘하니까. 네. 발표 전날에도 뭐 잠이나 이런 거는 다 잘 주무셨나요? 어떤 발표 말씀하시는 거죠? 게임즈 대회? 이제 발표 나기 전에. 게임즈 발표 전날에는 잘 잤고요. 오히려 그 세미파이널 와드 발표 전날에는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떤 와드 나올지 걱정돼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통에 이제 내가 절해야 된다는 걸 이제 눈으로 보면서 또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세미 때도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감사하게도 펑셔널 바디핏 심재한 대표님께서 직접 도쿄로 오셔가지고 제 3일 정도 몸 직접 대회 앞뒤로 이제 케어해 주셨는데, 그래서 몸 컨디션 진짜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대회 중에서 최고로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멘탈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올해 같은 와드가 경우는. 힘드니까. 네, 그러면 성우님께서는 어떤 와드를 좋아하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출력내는 이런 와드에서 조금 힘들다고 하셨고 유산소적인 부분에서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어떤 와드를 좋아하고, 그리고 본인만의 이제 루틴 같은 것도 좀 궁금해요. 운동 선수다 보니까. 와드는 짧고 굵은 거 좋아합니다. 짧고 굵게. 10분 넘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긴 거 안 좋아요? 긴 거 안 좋아합니다. 무조건 짧고 그냥 빠르게 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역도 들어가는 거 좋아하고요. 역도를 좋아하시는구나. 오히려 철봉 들어간 짐내스틱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어쩐지 역도 와드가 나올 때 약간 눈빛이 내가 이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눈빛을 좀 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저랑 그 24년 중국에서 같이 대회를 또 나갔을 때 그렇죠. 너무 대단하더라고 진짜. 아유, 이게 아닙니다. 진짜 저도 못 들고 있는데 옆에서 다 끝내고 그러고 있으니까 와, 진짜 성우님께서는 이 멘탈리티가 진짜 장난이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멘탈이 강해질 수 있나? 외국 대회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쓴 돈을 아깝지 않게 갔다 와야겠다 이 마인드로 땅에 버리지 않고 와야겠다 이 마인드로 끝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외국 나갔으면 그만큼 본인이 내고 간 거니까. 작년에 게임즈에 나가셨을 때도 어땠어요? 작년에 게임전 진짜 완전 인생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계속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와드 하는 내내도 물론 그때는 힘들어서 아무 생각이 안 났지만은 끝나고 나면은 뭔가 아쉽기도 하고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고, 준비할 때도 진짜 100% 열심히 준비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 정도 규모 되는 이제 첫 대회다 보니까 가서는 계속 이런저런 이제 변수로 생각보다 잘 못했던 것 같고, 오히려 진짜 아까 잘한다고 했던 역도 같은 경우도 연습 때는 단 한 번도 실수 안 했던 무게를 이제 실패해가지고 못했던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이건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싶었던 동작도 오히려 대회 때
끝까지 끝낼 수 있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생각대로 못 움직였지만은 얼떨떨했고 그만큼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떨렸을 것 같아요. 크로스피터들에게 게임즈라는 건 진짜 그냥 완전 꿈의 무대잖아요. 그렇죠. 혼자 가신 건가요? 게임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사는 친구가 이제 도움을 주러 왔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서포트 해주기 위해서는 친동생이 직접 와가지고 대회 중에는 계속 옆에서 서포트를 해줬었습니다. 전 일과도 궁금해요. 게임즈를 내가 갔을 때 사실 뭐 영상에 보이는 거나 아니면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통 올리는 거는 다 운동하는 얘기만 이렇게 하잖아요. 게임즈를 갔을 때, 미국에 갔을 때 그런 하루의 일과라든지 아니면 뭐 리커버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뭐 밥 같은 거는 뭘 먹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대회 기간에는 진짜 보통 영상에 나오는 게 다른 선수분들도 그렇지만 다 그게 끝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대회장 바로 출발해서 대회하고 끝나면 대회장에 있는 리커버리 존 들어가서 뭐 아이스 찬물 맞아요. 들어가거나, 그러고 나서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숙소 돌아와서 조금 쉬다가 다시 간다던가, 시간이 타이트하면은 그냥 바로 경기장에서 싸온 도시락 간단하게 먹고 하거나. 도시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 먹어야지 힘이 나는데 대회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 스케줄이 빡세다 보니까 음식이 입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힘들어서. 네, 그래서 도시락 싸온 것도 거의 반밖에 못 먹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에 이벤트를 보통 몇 개 했었나요? 보통은 2개, 많으면은 3개 했었습니다. 첫날에 3개 했었고 둘째 날, 셋째 날이 2개씩 있었습니다. 많이 못 먹어가면서 한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게 다른가요? 사실 할 때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할 때는 그냥 도파민에 절여져가지고 했던 것 같고, 근데 끝나고 보니까 그때 조금 더 먹고 들어갔으면은 1개 정도는 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치, 힘이 조금이라도 나니까. 올해의 목표. 올해는 일단은 작년보다는 일단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의 이벤트라도 조금 상위권 순위에 들어서 기분 좋게 딱 피니시 라인에서 세레모니 한 번쯤 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세레모니 준비돼 있나요? 아니요, 준비하죠. 지금 한번 생각해 주세요. 성우님의 그런 시그니처 포즈. 뭐가 좋을까요? 추천받겠습니다. 티셔츠에도 지금 나와 있듯이 뒷면이 이제 주먹이잖아요. 네. 그런 주먹에 대한 시그니처 포즈를 하나 딱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뭐가 좋을까요? 다 깨부수겠다.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게임즈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네. 주변 시선이나 아니면 박스에서의 이제 이런 달라진 공기 이런 것도 저는 너무 궁금해요. 사실 가기 전부터 축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갔다 와서도 너무 고생했다고 축하 많이 받았었고, 막 그렇게 막 공기가 바뀌지는 않았고요. 항상 그렇듯 다들 그냥 축하받고 똑같이 다시 루틴대로 다시 운동으로 돌아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게임즈 딱 끝나고 이제 박스 들어갈 때 솔직하게 어깨 좀 으쓱 한번 했다? 아니요. 다들 이제 근데 같은 박스에 계시는 분들도 너무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 워낙 잘하시니까. 네. 그럼 성우님 박스에 가면 걸려 있나요? 지금은 이제 딴 것들도 많이 걸려 있고 해가지고 올해 거 아마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거는 어디 있어요? 작년 거는 저희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어요. 가보로 그거를 간직해야 되니까. 자, 게임즈를 진출을 해보셨잖아요. 네. 도파민 이제 이런 감동 뭐 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게임즈 진출, 벌스, 로또 2억 당첨 이 2가지 중에서 성우님께서 고른다면? 2억 정도는 평생 동안 언젠간 만져보지 않을까 싶고, 그만 게임즈는 사실 지금 아니면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게임즈 택하겠습니다. 진짜 낭만을 선택하시네요. 한 100억 되면은 혹시 모르긴 하는데 2억 정도 가지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 뭐 게임즈를 갔으니까 한번 뭐 2억 정도면 뭐 받고 또 운동해가지고 내년에 또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게임즈를 네, 이게 해보니까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작년에 한 번만 가고 딱 끝일 줄 알았어요. 다시는 이제 뭐 기회 없겠지, 안 가겠지, 한 번 갔다 오면 땡이겠지 생각했는데 한 번 갔다 보니까 또 가고 싶고 더 가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못 끊는구나. 이게 다들 왜 계속 열심히 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게임즈는 또 다르죠. 올해부터 일본에서 코치 생활도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작년에 비해서 게임즈 준비가 조금 더 힘들진 않나요? 사실 코치 때문에 힘들지는 않고요. 이제 작년 게임즈 갔다 온 이후부터는 지금 회사도 따로 다니고 있고 오전만 근무하긴 하는데 오전에 잠깐 가서 회사 다니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운동하고 코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 스케줄보다는 수면 시간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 더 이제 늘어나면서 그 부분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 수면을 조금 덜 취하게 되니까. 네. 근데 작년에는 조금 컨디션이 더 좋은 상태에서 준비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이 조금 더 적었으니까. 근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더 피곤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데 게임즈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일단은 순위 자체는 크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 하나만에서라도 조금 좋은 성적 가져가 보는 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제일 좋았던 게 이제 10명 중에서 7등인가 8등 했던 게 제일 좋았던 이벤트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더 이제 이벤트 하나라도 상위 성적 하나 가져가 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또 성우님께서 만약에 포디움을 들면 뭐 엔스윈드 대표님께 퍼스트 클래스 공약을 한번 이렇게 내거셨잖아요. 뭐 물론 포디움은 아니더라도 이번에 이런 어떠한 목표를 갖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선물을 주실 수 있냐 한번 이렇게 엔스윈드 대표님한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올해는 웬만하면 그런 설레발 안 치려고 노력하고 있어가지고 작년에 한번 작년에 호되게 당해가지고 올해는 조금 가능하면은 입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혹시나 이벤트 하나라도 좋은 결과 가져오면은 엔스윈드 이벤트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엔스윈드 이벤트, 성우님에 대한 이벤트를 아니요, 모두를 위한 모두를 위한 모두를 위한 이벤트 해주시지 않을까. 작년에 성우님이 올해의 성우님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올해는 조금 더 현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옆에 라인 보지 않고 본인이 할 것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봤나요 옆에? 열심히 보고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옆에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야지라고 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눈 닫고 나만 딱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우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옆에는 보긴 봅니다. 열심히 보고. 근데 이벤트에 따라서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이벤트가 있고 못 따라가는 이벤트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잘 되는 와드도 있고 오히려 말리는 와드도 있어서 그런 와드에 따라서 조금 조절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우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도 있나요? 다들 너무 잘해서 다들 최대한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고 그들만큼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그래서 옆에 한 번씩 이렇게 쓱쓱쓱 보면서 와, 난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지금 잡을 힘도 없고 출력 내기도 힘든데 옆에서는 이렇게 막 치고 가고 있어. 어떤 생각 드세요? 괴물이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전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죽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헉헉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막 이렇게 왕 타고 있고 이러면 근데 그런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체력이 남으신 게 아닌가. 그런가 봅니다. 덜 탔나 봅니다. 덜 탄 것 같아요. 더 출력 뽑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국내에도 성우님을 제외하고 어댑티브 크로스핏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나 혹은 아시는 분이 있나요? 직접적으로 아시는 분은 따로 없고 근데 운동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는 어렴풋이 알고는 있어가지고요. 이제 뭐 가능하시다면 물론 이제 뭐 재밌게 운동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건강하게 재밌게 운동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은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뭐 크로스핏 오픈도 그렇지만은 한 번쯤은 이런 대회에 참가하셔서 이제 다 같이 하는 재미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근데 요새도 그런 어댑티브에 관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면서 요새 핫한 하이록스 아시죠? 네. 네, 하이록스에도 어댑티브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성우님께서도 크로스핏을 하시니까 하이록스에 대한 이제 관점이라든지 혹은 본인이 나가실 의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운동에 있어서 하이록스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 나가고 싶어서 사실은 올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8월 초에 치바라는 동네 도쿄 옆 동네인데 거기서 열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참여하려고 했는데 일정을 보니까 딱 게임즈 갔다 온 바로 그 다음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컨디션상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하게 된다면은 아마 11월 아니면 그 내년에 있는 대회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러닝하는 거 정말 못 하거든요. 러닝을 제가 안 좋아하시죠? 러닝 한 5분 페이스로 뛰면 저 죽거든요. 오히려 유산소가 약점이시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하이록스를 하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이록스 프로그램 같은 것도 박스에서 운영이 되나요? 네, 저희 박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주말에 하이록스 클래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끔 이벤트로 이제 일본 레드불 측과 이제 함께 이벤트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말에 항상 하이록스는 클래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성우님께서도 나가셔야겠네요. 어, 요새 전 세계적으로 핫한데 그렇죠. 이게 또 성우님께서 안 나가실 수 없는 그런 또 구조인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혼자서 체험을 좀 해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친동생이랑 같이 나가는 거.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생분이 운동 잘하시잖아요. 잘하죠. 저보다 잘하죠. 그러니까요. 역도 잘하고 사실 유산소도 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열렸던 거는 나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오. 따로 물어보진 않았어가지고 성우님께서 꼭 하이록스를 나가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셔츠에 대한 얘기도 나눠볼 건데 작년에 성우님 이름으로 된 티셔츠가 제작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올해도 제작이 되나요? 네, 일단 올해도 일단은 준비는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작년에 비해서 좀 게임즈까지 시간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일단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일정상 잘 준비돼서 나올 수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고 계신 티셔츠 저도 지금 입고 있거든요. 네. 이 티셔츠 예뻐요. 감사합니다. 디자인 직접 하신 건가요? 일단 기본 베이스는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렸는데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이제 폼 같은 경우는 이제 엔스윈드 측에서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디자인이 잘 뽑혔던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년도에 사실은 그 전년도에도 게임즈 가려고 했는데 세미 때 아쉽게 그때 못 갔던 거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깨부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약간 주먹으로 약간 주변에 약간 유리를 깨는 듯한 느낌의 이미지를 형상화해가지고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드렸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느낌으로 가시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크로스핏 하기 전에 취미로 아이스하키를 했다 보니까 지금 올해 열리는 게임즈가 열리는 산호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스하키 팀이 있어요. 프로 아이스하키 팀이. 근데 이제 아이스하키 시작하고 제가 가장 처음 좋아했던 이제 멋모르고지만은 이제 가장 처음 좋아했던 팀이 그 산호세에 있는 프로 팀이었어가지고 올해는 그래서 더더욱 가고 싶기도 했었고 그 마음을 담아서 약간 하키 디자인을 조금 넣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한국적인 디자인도 조금 더 가미를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두 가지를 좀 메인 포인트로 해가지고 지금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우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엔신드 대표님께 바라는 이벤트로 이 티셔츠를 딱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벤트를 했을 때 그런 반응들도 궁금합니다. 좋은 반응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다큐멘터리를 또 촬영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촬영 제목이 No Raps, No Excuse였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일단은 제가 지금도 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노랩을 좀 초반에도 그렇고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별명도 노랩 머신으로 짓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스스로도 이제 마음가짐 가졌던 게 대회나 운동을 하면서 노랩을 최대한 하지 마자, 랩을 최대한 지켜서 하자라는 마인드로 노랩을 넣었었고요. 노 익스큐즈는 이제 주변에서 많이 이제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 뜻 그대로 사용하고자 계속 작년에 메인 이제 문구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럼 노랩이 어떤 동작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최근에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작년에도 이제 게임즈 때도 노랩을 좀 많이 먹었던 게 월볼에서 조금 많이 먹었습니다. 깊이에서. 스쿼트 깊이가. 네. 정확하게 엉덩이가 무릎 밑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게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동성이 안 나오진 않아요. 가동성도 뭐 스러스나 이런 거 했을 때 충분히 다 나오는데 이상하게 월볼만 들어가면은 그게 자꾸 노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독 월볼 할 때 작년에 같은 경우는 게임즈 때 다른 와드에서는 노랩이 없었는데 월볼 때만 노랩을 조금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30파운드로 애초에 그냥 연습을 해버리시는 건가요? 올해는 사실 그거보다는 생각보다 오픈 때 개수를 많이 못 채워가지고 많이 끊어가다 보니까 그거를 위해서 조금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성우님께서는 양손에 힘이 파지하는 힘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한쪽 힘으로 조금 더 어깨를 많이 쓰는
이런 상황인가요? 아마 힘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밸런스 안 맞게 들어가기는 할 건데 최대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보통은 양손 위치가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왼손을 조금 더 밑으로 한다거나 좀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바벨이라든지 철봉에 대한 그런 동작들을 할 때도 네. 손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이제 보통 이제 역도나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팔자 스트랩이라 그래서 숫자 8 같은 모형의 스트랩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바벨이나 철봉에 걸고 사용을 했었고요. 기존에는 사실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크로스핏 처음 시작하고 몇 년 동안 계속 그냥 기성품 사용을 했는데 기성품이다 보니까 사실 길이가 너무 안 맞아서 역도하거나 동작을 보면 이제 몸 길이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올해는 감사하게도 이제 국내에 있는 아웃드라는 브랜드에서 직접 커스텀으로 제작을 해주셔가지고 몸 길이 맞춰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밸런스 맞춰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트랩을 착용할 때도 시간이 어느 정도 가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계산을 하고 하시나요? 보통 네. 훈련할 때? 그래가지고 가능하다면은 바벨 운동 같은 경우는 터치앤고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체력적으로 부담이 크다 보니까 최대한 스트랩 감는 시간을 이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싱글로 하는 경우는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운동할 때나 이제 대회할 때도 그 부분 정도 어느 정도 시간 이제 감안해서 시간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철봉용, 역도용 스트랩이 다른가요? 똑같은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쓸 때 약간 몸에 체중을 실다 보니까 스트랩이 이제 변형이 되니까 철봉할 때나 이제 역도할 때 그 변형되는 게 조금씩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가능하면 조금 분류두는 방향으로 해서 머신용, 철봉용, 바벨용 이렇게 분류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훈님의 게임즈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응원해 주신 만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뵈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도쿄 놀러 오신다면 저희 박스 크로스핏 블랙십스 여기 놀러 오신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평일 오후 저녁 시간에 이제 코치하고 있으니까요. 오시면은 한국어로 편하게 수업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놀러 오십시오. 통역이 바로바로 되니까. 수업할 때 다 쓰고 있습니다. 일본어도 해드리고 있고요. 필요하다면은 짧지만 영어도 해드리고 있고 한국 분들 가끔 놀러 오시면은 한국어로도 수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도 해외 드라빙 갔을 때 그게 어렵거든요.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언제든 편하게 놀러 오십시오. 네. 그러면 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날짜는 또 언제가 될 예정이신가요? 다음 일정은 아직은 조금 미정일 것 같아요. 일단은 아직 미국 가는 일정도 픽스를 못 해가지고 그때 맞춰서 잠깐 진짜 경유하듯이 잠깐 거치고 갈지 아니면은 일본에서 바로 갈지 아직 미정이라 가지고요. 자, 오늘은 2026 어댑티브 크로스핏 게임즈 진출을 확정한 엔스윈드 소속 김성훈 선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장에서의 모습과 결과를 기억하지만 오늘은 그 뒤에 있는 과정과 고민 그리고 도전의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2026 어댑티브 크로스핏 게임즈에서 성훈님의 멋진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리프레임은 앞으로도 보이는 모습, 너머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선으로 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전문 촬영 채널 디디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